근데 엄마들이 생각할 때 딸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에요. 엄마들이 생각할 때 딸의 아픔은 마치 내가 겪었던 내 고통을 똑같이 내 딸이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지금보다 나보다는 낫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가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장모님 했는데 눈이 다 안 떠져. 장모님 했는데 와가지고 뭘 돕는 것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즙밥만 먹고 있어. 근데 그나마 먹는 것도 깨작깨작해. 그럼 어떡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장모님 국이 좀 짠 것 같아. 그것도 큰 소리로 못하고 장모님 국이 좀 짠 것 같아. 그죠 장모님? 거기다가 내 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취약한 사위. 오죽 못났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을까. 장모님 입장에서는 잠깐 도와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안 나가. 안 나가. 언젠간 나가겠지 생각이 아니라 3년만 살기로 했는데 13년째 살고 있는 사위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집에서 뼈를 묻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본가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장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사위의 일종의 무능은 내 딸의 불확실한 미래를 의미하잖아요. 장모로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사위가 예쁠 턱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나마 뭐 능력이 좀 없어도 좋아. 뭐 밥을 깨작거리고 먹어도 좋아. 뭐 다 괜찮은데 나랑도 잘 못 지내. 이런 사위가 있어요. 성격이 소심해. 좋은 말로는 소심한 거지 나쁜 말로는 시원찮어. 시원찮으니까 와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명절이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만나가지고 뭐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들 밥 먹는데 혼자 빨리 먹어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게임하고 있어. 야, 우리도 막 다른 생각이 막 생겨나죠. 마음속에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생겨나는데 그런 시선으로 장모님이 사위를 보는 걸 사위는 모를까요? 알죠. 옛날같이 장모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게 불편한 시절이 아닌 100년 손님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100년 머슴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요새는 장모님이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딱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기부터 들어야 돼. 안 하던 청소도 장모님이 오시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쫙! 그리고 난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밑에는 물걸레를 달아야 된다는 거. 그런 시점뿐만 아니라 첫 번째, 장모로서 그 사위로서 장모님하고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첫 번째, 제일 먼저가 경제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월급을 장모님이 원하는 만큼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웃긴 거예요. 내 아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장모님이 원하는 만큼을 못 갖다 주는 거야. 장모님이 내 부인인지 내 부인이 내 부인인지만 헷갈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내가 무능력한 남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데 장모님이 어떻게 감나라, 배나라, 업어라, 내려라, 먹여라, 뭐 똥기저귀를 치워라, 갈아라 마라, 청기저귀를 써라. 간섭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심할 경우에 사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들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 딸과 엄마 사이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장모들이 사위와 딸 사이에 잠자리까지 간섭을 해요. 이런 것까지 간섭당한다고 생각해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끊임없이 작아지는 것 같고 어깨를 펼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옛날에 남자 좋던 그 시절 100년 손님이었던 그 시절은 다 갔습니다. 완전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들 좀 불쌍해요. 그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곧 장모들이 많아요. 지금 장모는 아닌데 곧 장모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위를 맡고 싶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젊은 분들도 계시죠? 내가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내 며느리는 어땠으면 좋겠고 내 딸은 어땠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저는 아들도 있고 지금 딸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 지금 중3이 있고요. 저희 딸이 지금 중1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애가 좋을까? 저희 아들에게는 야무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야무진 며느리가 들어와서 저한테 막 어머니 막 이러면서 아유 어머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어머니 두부 사러 가요.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두부 속에는 현금을 좀 넣어놨어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며느리가 막 들어왔으면 좋겠고 사위는 막 듬직하게 막 어머니
제가 가진 것도 많습니다만, 가진 것도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로 장모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러죠. 난 자네뿐이 없네. 응? 응? 내 딸과 결혼할 게 아니라 나랑 하지 그랬어.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만큼 막 듬직한 그런 사위가, 왜 넉살도 좀 있는 사위 있잖아요. 넉살까지 탁 해서 얼마나 멋있어. 거기다 막 애가 막 생긴 게 정우성이야. 키가 막 185야. 거기다가 막 엄청난 회사를 막 다니면서, 장모님 요새 힘드시죠? 딱 꺼냈는데 하얀 수표야. 이야, 정말 꿈 같은 건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요새 어떻게 직장 다니는 남자들이 살아가는가 그 경우를 보니까 하얀 수표는 나오기가 어려워. 요새는 이제 나오면 신사임당 정도 나와주면 땡큐고, 예. 그거 안 드려도 돼요. 저는 세종대왕님으로도 만족해요. 요새 사위들의 일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장모님 집에 얹혀 사는 그야말로 레알 처가살이 하는 분들의 일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김서방 일어났나? 애미는 나갔네. 김서방 밥 먹게. 그렇게밖에 못 먹나? 김서방 다 먹었으면 설거지통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김서방 옷 그거 말고 다른 거 입게. 김서방 신발. 김서방 잠깐 이거 가지고 나가게. 잠깐만 김서방 몇 시에 들어오나?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잖아요. 끝날 시점이 돼서 김서방 들어올 때 두부 사오게. 김서방 두 모네. 김서방이 들어오죠. 김서방 요것 좀 갖다 주게. 김서방 저것도 갖다 주게. 김서방 이게 김서방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김서방은 행복하지 않아. 참고로 제 남편은 김서방입니다. 김서방인데 김서방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김서방이 행복하지 않은 그 행보가 생각해보면 낯선 것인가? 아닙니다. 마치 이건 어서 많이 본 듯한 구조예요. 애미야 지금 일어나니? 애미야 너 지금 뭐 밥이라고 한 거니? 애미야 두부. 애미야 두부. 애미야 이게 어떻게 김서방 이구조론과 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부관계의 구조가 그대로 장서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남성들의 파워를 그 남편들의 파워를 아내들이 갖게 되고 그 아내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심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사위들이 겪게 되고 그 사위들이 실질적인 갈등을 갖게 되는 건 장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갈등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월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시월드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한 일인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 며느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시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5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건데 요새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이 며느리들이 느끼는 스트레스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새 시어머니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새 며느님들을 모시고 사신다는 거. 요새 며느님들은 모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아드님하고 헤어져 주실 수도 있고요.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또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장모와 사위라고 하는.